우리는 지금 경제 시스템의 폭력성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 속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는 이들의 영혼마저 구매하려 합니다. 디지털 감옥 경제학,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노동 착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스템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두 기둥, 임금 노동과 민간 투자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본주의는 흔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과 강압, 그리고 끊임없는 긴축 정책의 시행을 통해 유지되는 인위적인 구조입니다. 임금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들의 움직임, 업무 속도, 심지어 휴식 시간까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이 데이터는 노동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죠. 마치 공장처럼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됩니다. 이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시간 안에 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자본주의는 이러한 노동 착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된 존재가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규정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아마존은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시스템의 설계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의 노동 환경이 고장 혹은 제프 베이조스라는 개인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의 고통은 이 시스템의 본질적인 결과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이러한 현실을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대중을 속이는 기만적인 담론입니다. 이윤의 논리가 필요의 논리를 압도하는 순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마존의 창고 노동자들은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윤 극대화라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결과입니다. 시스템은 처음부터 빈곤과 불평등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감옥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노동,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설계를 주도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윤의 논리는 결코 필요의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명백히 이윤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디지털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실험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형 예산 편성, 지역 화폐 도입, 그리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이윤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인 해방을 통해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힘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대우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설계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원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우리의 영혼을 구매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대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정해봅시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배불리 먹을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